시작할게요. 7월 27일 오늘이 월요일이고 저녁 시간이고 고2 G A반 수업인데 이거를 녹화하는 이유가 사실은 A반뿐만이 아니라 G1반이나 G2반한테 그냥 영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어서 좀 각 잡고 영상을 찍는 거고 사실은 여기가 수업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 적분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활용을 좀 진득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필수 32번 바로 가시고요. 제목 볼게요. 필수 32 제목.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제목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할게요.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는 그대로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잘 봐. 이렇게 있는데 점 P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 값이 이렇게 그 있는데 그 위치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t 값을 그러니까 몇 초일 때 시간을 입력하면 그때의 위치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공부할 거 위치 x를 ft라고 아니야 뭔 소리야. 위치 x가 지금과 같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미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f't가 뭐라고? 속도라고.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자. 점의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그 점이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건 속도라는 개념인 거지.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애초에 속도가 뭐야? 시간분의 시간분의 거리 이런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변화율분의 변화율이니까 약간 미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얘를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뭐가 나올까? 속도가 변하는 이유는 뭘 갖고 있기 때문이야? 가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 더 내려가서 얘를 더 미분해. 속도를 미분해. 그러니까 f2't가 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됩니다.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얘를 적분하면 속도, 얘를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요게 별로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안 어려워. 풀어볼게요.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니까 하자. 이게 위치잖아.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겠다? 미분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죠. 3일 때니까 3 집어넣으면 그때 속도 나옵니다. 얼마죠? 3, 3, 3이니까 27? 9 이렇게 되겠네. 가속도는요. 한 번 더 미분 6t-6 t가 얼마? 3일 때니까 3, 6, 18,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점 P는 어떤 애라고?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왼쪽 오른쪽밖에 없어. 근데 이거 약간 국룰 같은 거야. 오른쪽이 플러스로 정해져 있고 왼쪽이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어요. 잘 봐. 그리고 약간 요걸 생각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속도 나왔잖아. 속도랑 비슷한 단어로 속력이라는 게 있어. 둘의 어떤 차이인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일단 둘이 같진 않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 속력은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뭐 빠르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뭐라는 게 아니라 설명이 성의가 없어. 이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지. 어차피 여기를 움직이는 점 아니야? 얘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부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베스트.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속도 플러스 2로 움직여 볼게 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만약에 속도 마이너스 2로 움직일게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쪽 방향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위치의 변화량도 어려운 말로 변위라고 해야죠. 위치의 변화량도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고 위쪽으로 갈 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되겠어?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해볼게요. 잘 봐. 이 속도가 플러스 3이다. 얘기했어?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시 잘 들어. 속력 얼마야? 속력 얼마야? 속력. 아, 또 뛰게 만들어. 속력 얼마냐니까, 속력. 속력 3이야, 이렇게 하면 속력. 잘하자. 이렇게 하면 속력 얼마야? 이거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향 없어. 빠르기만 있어. 숫자만 존재해. 이게 속력, 이게 속도. 되겠어요? 그럼 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야? 이랬던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혹은 이랬던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바뀔 때인 거야, 얘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되겠어? 그럼 속도가 어땠는데? 이랬잖아. 항상 제일 좋은 건 그래프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거 맞아요? 그리고 시간은 과거가 없어. 무조건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렇게 되니까 해보자. 속도의 부호가 언제 바뀌었어요? 요때 바뀐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t가 언제? 2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어본 건 그때의 위치니까 이게 위치죠. 여기다가 2때를 박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8 빼기 12니까 위치는 마이너스 4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필기 한번 쭈루룩 해볼까? 넘어갑니다. 밑에 하나 풀어볼까? 293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얘들아, 하나만 더 얘기할게. 보통 이런 유형을 잘 들어. 위치, 속도, 속력, 가속도, 일명 위속, 속가라고 지금부터 줄여 부를 텐데 위속, 속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야. 정확히는 속도의 그래프야. 아시겠죠?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적분하면 위치를 볼 수 있고 미분하면 가속도를 볼 수 있는 딱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거의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어. 자, 그럼 요걸 염두에 두고 93번 풀어보세요. 시작.
시킨 대로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속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 돼. 그리고 얘 뭘 그리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인데 두 번째로 바꿀 때니까 요때 한 번 바뀌었죠. 양에서 음으로. 요때 두 번 바뀌었죠. 음에서 양으로.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t가 6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때의 위치와 가속도니까 여기다 때려 박으면 위치가 나올 거고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가속도가 나올 거고 계산만 안 틀리면 맞았을 거고. 알겠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유형.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제 생각엔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냥 그 읽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25m의 높이에서 20m/s로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에 t초 후에 높이를 xm를 하면 이렇다. t초는 시간, 높이는 x 이런 거에 성립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마찬가지야. 아까는 요거였잖아. 지금은 요거인 거예요. 되겠죠? 시간에 따라 이렇게, 지금은 시간에 따라 요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물어본 게 속도, 가속도 미분합니다. 속도는 어떻게 되겠다? 예성아 보이니 여기? 20 마이너스 10t겠죠? 3초니까 이게 속도가 지금 이게 3초니까 3 넣으면 속도 나오겠죠? 가속도는요 한 번 더 미분 마이너스 10. 가속도는 항상 마이너스 10이네. 이게 뭔 줄 알아? 마이너스 9.8의 근사값 중력 가속도야.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 알겠어 새끼들아. 내가 물리 고수였다고 내가.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최고 높이? 지금 높이가 누군데? 이거 아니야? 그럼 최고 높이라는 건 이거의 최대값 아니야? 그럼 요거의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t에 관한 2차 함수지? 이렇겠죠? 축 얼마야? t초 2t 2일 땐가? 이런 거 같은데? 됐어요. 걸린 시간 2초. 최고 높이는 t2 박으면 되지. 됐어?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잠깐만. 2번, 3번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렇게? 잘 들어봐. 나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근데 너네가 이걸 이해해야 돼. 잘 봐. 이거 괜찮은 게 없나? 내 필통 지우겠죠. 봐봐. 이걸로 할까? 물건을 이렇게 던지겠다는 얘기라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이걸 이렇게 던지겠다 이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 무슨 말하는 최고 높이라는 건 저기죠. 방금 저기 여기 맞죠? 저게 3초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뭘 원하냐면 우린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최고 높이에 뜰 때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져. 그럼 이게 쑥 올라가잖아. 대답해. 속도는 점점 커져 작아져? 속도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그럼 내 물어보자. 됐어 안 됐어? 움직이는 그 뭐랄까? 빠르기가 줄잖아. 이렇게. 여러분 잘해. 올라갈 때 속도가 준다고 는다고? 준다고. 그럼 나 질문. 떨어질 때 속도가 늘어 줄어? 떨어질 때는 속도가 늘어 줄어. 속도가 커져 작아져. 다시 이거는 속도가 작아지는 거라며. 저 위에 갈 때까지는.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속도가 커져 작아져. 속도 작아집니다. 왜일까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대답해봐. 처음에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올라갈 때? 속도 양수예요. 그러다가 순간 속도가 얼마 돼? 0 돼요. 순간 그 무중력 상태처럼. 사실은 무중력이 아니지만 되게 무식한 소리거든. 네가 뭔데 지구에 있으면서 무중력이야. 그잖아. 지구는 쉬지 않아.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무중력이 아니란 말이죠. 진공이요? 그것도 무식한 소리죠. 진공은 공기가 없을 뿐인데 왜 무중력이에요? 또 물리 수업 하게 하네.
너가 말하는 건 엘리베이터에 타서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정민이가 집에 가려고 엘베 탔어. 엘베 줄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엘베가 자유낙하하지. 정민이는 어떻게 돼? 천장에 갖다 박아? 무슨 소리야? 같이 자유낙하하지. 큰일 났네. 우리나라의 이공계 미래가 이렇게 어두워서요. 야, KTX가 시속 몇 킬로야? 300km거든? 근데 내가 KTX에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프 뛰면 기차는 300km로 가고 난 뒤로 박아 기차에다가? 그건 관성 때문에 그런 거지. 마찬가지. 아무리 이게 관성이 있어도 이게 줄 끊어져서 얘가 자유낙하하기 시작하면 정민이도 같이 자유낙하하기 시작해. 그럼 자유낙하하는 엘베 속에서 정민이가 보면 엘베 속에서 본인은 무중력처럼 느껴지죠. 같이 자유낙하 중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번지점프로 떨어지면 땅으로 우와 이렇게 가는데 엘베랑 같이 떨어지니까 붕붕붕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시 속도가 커져 작아져. 속도가 커져 작아져. 속도요, 속도. 커져 작아져. 아 새끼들. 야 속도가 현재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올라갈 때 양수죠. 순간 속도가 몇이야? 그리고 속도가 다시 어떻게 돼? 음수가 돼.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작아지고 있었던 것밖에 안 돼. 되겠어요? 그걸 또 수학적으로 하면 쉽지. 이게 위치잖아요. 저거 미분하면 뭐 나와? 아까 속도 나왔었죠. 얼마야? 20-10t잖아. 그려봐 새끼들아. 이거잖아. 속도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아니 속도가 변한 적이 없느라 속도의 늘어남과 줄어듦이 바뀐 적이 없어. 속도는 늘 줄어들고 있었어. 근데 얘는 어떤 표현을 좋아하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 건 우리가 봤을 때 저기 높다 이건데 얘가 바라는 건 뭐냐면 야 이 순간 속도가 얼마겠니? 이걸 되게 좋아해. 순간 속도가 얼마야? 0이에요. 아직 모르겠어? 이때라고 이때. 이때가 저 때라고 이렇게 이때라고. 되겠어? 그래서 사실은 정석풀이는 뭐냐면 V가 0일 때야. 그래서 T가 얼마일 때다? 2일 때. 원래 얘가 원하는 건 그래. 됐어요? 그 다음 물어본 건 돌의 최고 높이니까 우리는 이걸 쓰면 되죠. 집어넣으면 답 나오고. 됐나요? 잘하자. 나는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끊을게요.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누가 얼마란 얘기야? 지면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 얼마란 얘기야? 위치가. 높이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이거 0일 때라고. 그래서 5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5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 당시의 속도니까 여기다 5를 때려 박으면 되겠죠. 음수네? 이상하지 않지? 왜요? 이렇게 가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펑! 이 상태 말고 요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박아서 망가지기 직전. 요때의 빠르기를 말하는 거야. 됐나요? 되셨어요? 여성이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34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의 소세지 같은 두꺼운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또 그거죠. 점 P가 여기 있었어. 여기서 이제 요거 하는 거다, 요거. 당연히 국룰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자,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대요. 속도. 하시죠.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어떻습니까? 3일 때 바꾸나요,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시죠. 운동 방향 바꿨어요.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일 때 속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시죠? 양의 방향. 맞고.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5일 때. 여기네. 뭐가 0이에요? 가속도가 아니라. 현재 보다시피 속도가 0이죠. 질문. 나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가속도야.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5일 때의 미분 계수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A야. 가속도. 쉽게 말하면 얘가 언제? T가 5일 때의 가속도인 거지. 보다시피 0은 아닙니다. 가속도가 0인 건 언제일까요? 요때랑 요때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예성아 되고 있니? 넘어갑니다. 35번 별표 크게 치세요. 은지 키가 어느 정도 되지? 163. 아, 더 크다. 더 크고 싶어? 얼마까지 크고 싶어? 15. 얼마 안 남았네. 일찍 자, 일찍. 키가 1.5m인 지원이가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초 2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여기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걸어갔다고. 초당 2m로.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상황을 t초라고 정하면 요 거리는 2t인 거야. 맞지? 맞지? 자, 그랬을 때 물어본 게 뭐냐면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러면 지원이 그림자 끝이면 여기거든요. 잘해야 돼. 이거 1번, 2번 잘해야 돼. 1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들아, 지원이가 여기서부터 걸어왔어. 그러면 지원이의 머리끝 그림자는 어디부터 출발한 거야? 웃기지만 지원이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아니라고요. 지원이의 그림자의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은 여기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속도를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문제 두 번째는 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지.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은 내 발끝부터 그림자 머리끝까지니까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요거의 차이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자. 되겠어요? 됐어? 자, 어쨌거나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 같은데? 왜냐면 이걸 알면 이거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요걸 알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풀기 위해서 저기를 X라고 놓을게요. 일단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ET.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 할게요. 무슨 사이야? 지원이랑 그림자는? 닮음이지. 닮음비는 몇 대 몇이야? 1.5 대 3이지. 그래서 X 대 X 더하기 2T는 1.5 대 3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건 비교적 계산이 쉬워요. 정확히 2배라는 게 보이잖아. 2배라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X는 얼마겠다? 2T 이렇게 나오는데 쌤도 알죠. 근데 닮음으로 이렇게 써야 정확한 X를 구할 수 있어요. 되셨어? 다시 간다. 질문 1번.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디부터 봐야 된다고? 요만큼 봐야 된다고. 더하면 얼마야? 4t잖아.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라고 얘기해야겠어? 4라고 얘기해야겠지. 맞니? 지원이의 속도가 2니까 얘가 2t가 됐듯이 얘가 4t니까 시간당 4씩 변한다는 얘기잖아. 초당 물론.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요거잖아. 여기 얼마인데? 2t잖아.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인 거야? 다시 2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원이가 2t, 얘도 2t니까 속도는 2인 거지. 늘어나는 속도는. 됐어요? 됐어요? 필기하시죠. 저게 안 실려 있는 교과서가 없다. 저 지원이가.
됐어요. 넘어갈까요? 자, 필수 36번. 자, 이제 그 외 기타 활용 문제라서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약간 문과 감성인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cm씩 늘어날 때라고 했지. 그럼 정하자. 내가 t초라고 이 문제를 정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초당 20씩 늘어나니까 20t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됐어. 돌을 던지고 나서 잘 봐. 문제가 두 개야.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일단 넓이를 씁시다. 반지름이 이러하니까 원 넓이는 얼마겠어요? 400t 제곱 파이겠죠? 그렇지?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이걸 미분하면 나오겠죠.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면 나온다. 미분합니다. 800t 파이 맞죠? t가 문자야. 지금 여기는 t가 문자야. 근데 그때 t가 언제일 때라고 처음에 얘기했지. 3초일 때라 그랬어. 그러니까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2400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니? 밑에 뭐 똑같은데? 표현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굳이. 마찬가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나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2인데 초당 1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반지름 아니겠어요? 원래 2인데 초당 1씩 늘어나니까 되나? 물어본 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었을 때 끊어요. 이게 6일 때래. 그럼 t가 얼마라는 소리야? t가 4일 때라는 소리 맞나? 맞아? 그때 물어본 건 뭐? 부피의 변화율. 부피 쓰시죠? 부피는 어떻게 되겠다? 9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2 더하기 t의 3승이겠죠. 이게 부피야.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부피의 변화율은 얘를 t에 관해 미분하겠죠.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안 돼.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가. 겉함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있던 상수니까 그냥 냅두고 요거 미분이니까 3 내려오고 2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속미분인데 요거 미분해봤자 얼마? 1이거든요. 이게 부피의 변화율. 근데 언제라 그랬어? t가 4일 때라 그랬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요거 날라가죠? 4파이 t가 4일 때라 그랬으니까 66에 36인가? 정답은 144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활용 맞죠? 활용 단원이다. 미분을 이용한 활용 단원. 되겠습니까? 연습 문제에도 꽤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308번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하나만 같이 풀고 끝낼까요? 308번.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잘하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자가 90m 앞에 정지선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 자,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 텐데. 선생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차가 달려요? 없어? 우리 반엔 그런 사람 없어? 문제 이해됐어,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이해됐어? 그 거리를 x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대요. 브레이크를 밟고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이렇다고.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할게요.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위치 개념인 거예요. 그럼 얘를 뭐 해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잘 들어. 차가 멈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가 얼마란 뜻이야? 0이라는 뜻이지. 그럼 t가 얼마겠다? 계산이 안 되네요. a분의 18인 것 같은데. 요렇게.
됐나요? 그럼 차가 멈췄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달린 거리가 그 거리인 거야. 집중.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차가 웅 가고 있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나요? 안 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가 잠기면서 속도가 줄죠. 그러니까 딱 좋은 표현이 뭐냐면 그거야. 브레이크 딱 밟으면 바퀴가 멈추죠. 근데 차는 가던 힘이 있으니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어는 멈춰 있는, 타이어는 멈춰 있는데 그 속도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끼익 하면서 그 마크를 남겨서 끼익 가는 거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끼익 하면서 간 거리가 이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끼익 이거 말하는 거야. 그때의 시간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집어넣으면은 끼익 하면서 멈출 때까지 간 이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36A분의 18 마이너스 A 곱하기 T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18제곱. 요게 그 끼익 거리인데 이게 사람을 안 치려면, 사람이 없구나. 미안하다. 정지선을 안 밟으려면 얘가 어때야 돼? 90보다 짧아야겠죠. 되니? 그래서 양변을 18, 18로 나누면 18, 18, 18, 18 이렇게 A분의 2, A분의 1, A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는 90분의 1이겠는데요. 넘기고 90 가져오면. 되겠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제동이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간 거리라는 개념이지. 되겠어요? 시험에 두 번째로 잘 나오고 세 번째로 잘 나오는? 첫 번째는 그냥 위속속가. 아니다, 몇 번 중요하잖아. 나올 수 있는. 되겠어요? 필기 308번? 808번? 308번 제동거리. 응? 그래서 90분의 1. 뭐라고요? 90도 18로 약분해야 되는. 그렇군요. 18분의 5? 이렇게 되겠다. 두 개로 나눴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A분의 1 어떻게 돼? A분의 1이 그렇고, 그래서 A가 어떻게 했다? 5분의 1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는데. 땡큐.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우리 영상 보고 얘기하자 우리끼리.